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전 승리를 포함한 공식 경기 3연승으로 후반기 반등을 기대하게 했던 토트넘 허스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담석 제거 수술에서 빠르게 돌아오면서 힘을 얻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악재가 됐습니다. 전반기에 6대2로 크게 이겼었고, 또 최근 손흥민 선수가 두 차례 대결에서 5골을 몰아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4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 패배, 사실 올 시즌에 토트넘이 많은 졸전을 보였고 최악의 경기를 많이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는 내용과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대체 콘테 감독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이 경기 왜 엉망진창이었는지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일정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레스터와의 원정 경기 전반 14분에 벤탄쿠르가 선제골을 넣고도 내리 4골을 내주면서 역전패 당했거든요. 시즌 최악의 경기를 경신하고 있다. 졸전이 많았던 토트넘인데 이번 경기는 시즌 들어 가장 큰 점수차 패배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나 무기력했고 엉망진창이었고 수준 미달이었다. 이 팀이 어떻게 프리미어리그 5위를 지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부진했던 경기였고요. 5골, 6골도 내줄 수 있었던 정말 최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패배로 토트넘 허스퍼 여전히 승점 39점에 멈춘 가운데 경쟁팀들이 그래도 승점을 많이 얻지 못하면서 5위를 지키긴 했거든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 1대1로 비기면서 승점을 1점만 추가하는 데 그쳤어요. 그래서 승점 35점, 토트넘이 아직 승점 4점 차로 5위 지키고 있고요. 브렌트포드가 리그 선두인 아스널과 경기를 했는데 1대1로 비겼습니다. 아스널이 맨시티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브렌트포드도 5위 토트넘의 자리를 노리기 위한 승점 3점을 좀 얻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첼시가 웨스트햄과 1대1로 비기는 또 한 번의 부진 속에 리그 9위에 멈춰 있고요. 리버풀은 에버튼과 머지사이드 더비를 아직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울버햄튼이 사우스햄튼과의 원정 경기 2대1로 이긴 경기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어찌됐거나 토트넘의 목표는 4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뉴캐슬이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가운데 승점 차를 좀 좁히는데 실패를 했고, 또 추월할 수 있는데도 실패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4위 도전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브라이튼, 풀럼,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추격당하는 5위 자리를 지키는 것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승격팀인 풀럼은 같이 승격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홈경기 2대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승점 35점이 됐거든요.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이제 4점밖에 안 나는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을 보면 우선 1월 이적 시장에 많은 진통 끝에 영입한 스페인 대표팀 출신의 오른쪽 윙백 페드로 포로가 처음 선발 출전을 했고요.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빠진 공백에 산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탕강가를 선발 출전시킨 콘테 감독이었습니다. 공격 라인은 손케콜 트리오이고요. 주장인 위고 요리스 골키퍼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게 됐습니다. 양팀의 선발 명단 포진도를 살펴보면 레스터시티가 4-2-3-1, 토트넘이 3-4-2-1 포메이션이었는데요. 일단은 레스터시티는 최근에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이헤아나초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역동성과 기술력과 또 활동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반스, 메디슨, 테테로 2선을 구성을 했어요. 특히 1월 이적 시장에 영입한 유망주죠. 테테 선수가 측면과 2선을 오가면서 활기찬 플레이를 많이 펼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오늘은 뭐 크게 돋보이지 못했지만 어찌됐거나 메디슨을 통한 또 공격 전개와 반스의 돌파와 크로스와 슈팅, 이헤아나초와의 연계 플레이, 이런 것들이 잘 풀렸고, 듀스베리 홀과 맨디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경기를 했는데 맨디 선수가 정말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을 운반하고 커트하고 수비까지 커버해주고 공수 양면에 걸쳐서 모두 맹활약을 펼쳤었고, 듀스베리오는 조금 이제 손을 쓰면서 좀 더티한 플레이를 펼치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토트넘의 공격을 잘 제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포백 라인 중에 크리스티안센이 레프트백으로서 공격 가담 굉장히 좋았었고, 카스타뉴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었어도 어찌됐거나 제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파에스와 수타르로 구성된 두 센터백도 손케듀오가 사실은 이번 경기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말씀드린 대로 손케콜 트리오가 출전을 했고, 좌우 윙백으로 페리시치와 포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가 나섰고, 데이비스 다이어 탕강가가 3백이었는데 무엇보다 이날 경기는 포로와 탕강가의 오른쪽 수비 라인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상대에게 공략을 당하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도 잘 안 됐고 쿠르세스키도 살아나지 못했고 수비적인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전체적인 경기 균형이 흔들렸다. 그리고 이번 경기 다시금 페리시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패스를 일관하는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손케듀오도 고립되고 역동적인 플레이를 만들지 못했다. 그야말로 시즌 최악의 안 좋은 모습만 다 나왔던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오히려 토트넘의 기세가 좋았어요.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레스터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히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전방 압박을 통해서 득점 기회를 창출했던 호이비에르가 공을 빼앗아 냈고, 호이비에르가 뺏은 공을 페리시치에게 넘겨주고, 페리시치가 뒤로 컷백 내준 것, 벤탄쿠르가 슈팅을 했는데 사실 뭐 빈 골문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프리 찬스였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찼다면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허공으로 날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전반 4분에는 토트넘의 이제 포로 선수가 오늘 토트넘 데뷔전이자 선발 출전 경기를 했는데 수비적으로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반스의 돌파, 휙 돌아서는 이 반스를 완전히 놓치면서 뒷공간을 내주게 됐고, 그래서 벤탄쿠르가 무리하게 따라가서 잘라내다가 경고를 받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온 프리킥 상황에서는 메디슨 선수의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으로 빗나가는 등 레스터시티가 이제 초반에 위기를 겪었지만 포로를 공략하면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11분에는 토트넘이 또 한번 좋은 장면 만들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의 공격 중도에 차단하면서 바로 케인에게 내줬고, 케인 선수의 스루 패스가 페리시 쪽으로 이어졌는데, 페리시 선수가 최근에 토트넘에 와서는 특히나 결정력이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문전까지 치고 들어갔던 상황에서 왼발 슈팅이 허무하게 빗나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다만 페리시 선수가 정지 상황에서는 날카로운 플레이 많이 보였는데요. 13분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우측 후방에서 왼발 프리킥 슈팅을 날카롭게 때린 것, 우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졌던 코너킥 상황에서 페리시가 올린 것을 데이비스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렇게 이제 이어진 슈팅을 수타가 이제 막아냈어요. 크리스티안센이 이제 걷어냈어요. 근데 크리스티안센이 걷어낸 상태에서 이제 벤탄쿠르가 공을 밀어넣는 상황이 되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선제골을 넣게 됐거든요.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 레스터시티가 전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뒷공간을 또 잘 활용해서 전반기에도 토트넘이 5점 경기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는데, 19분 바로 이 장면이 추가골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레스터시티가 총공세를 펼치는 과정 속에 호이비에르 역습에 이제 기점 역할을 했고, 공을 끌고 올라가다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패스를 조금 빨리 줬더라면 좀 뒷공간을 좀 무너뜨리고 중앙 문전 지역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공을 좀 끌고 올라가다가 패스를 하니까 수비가 커버를 할 수 있게 됐고, 손흥민 선수를 측면으로 밀어내면서 결국엔 손흥민 선수의 돌파를 문전에서 차단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23분에 토트넘이 동점골을 내주게 되는데요. 레스터시티의 코너킥 상황에서 카스타뉴가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는 헤더 슈팅을 연결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벤탄쿠르 선수가 골대 안에서 이 헤딩으로 걷어내기에 성공을 했지만, 흘러나온 공을 이제 남팔리스 맨디 선수가 바로 때려 넣은 슈팅이 정확하게 골문 상단 구석을 찌르면서 동점골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페리시 선수가 이제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슈팅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커버해줬어야 되는데, 역시나 이 선수가 수비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윙어 출신 윙백이다 보니까 수비 문제를 드러내면서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역전골이 나온 것이 토트넘에겐 타격이었는데요. 벤 데이비스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시도한 패스가 레스터시티 센터백인 파이스에게 차단이 당했어요. 파이스가 달려나오면서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면서 차단을 했는데, 이 차단한 공이 단번에 레스터시티의 공격수인 이헤아나초에게 연결이 됐던 것도 토트넘에겐 불운이었죠. 이헤아나초가 침착하게 반대편에서 들어오던 메디슨에게 패스를 했고, 메디슨은 무인지경의 골문으로 가볍게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2대2를 만들었습니다. 토트넘도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32분 케인 선수의 스루 패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향했는데, 여기서 파이스 선수가 케인이 패스할 때 잡아 당기면서 패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압박을 했기 때문에 카스타뉴와 워드 골키퍼가 조금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스타뉴가 자책골을 기록할 뻔한 상황이 됐었는데, 어찌됐거나 이 위기를 넘기게 됐었고요. 그리고 43분에는 그나마 이제 이번 경기 포로 선수의 좋은 플레이였다고 할 수 있는 우측면 오버래핑에 이은 컷백이 있었는데, 이 컷백을 클루세스키가 평소였다면 정밀한 터치에 이어서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었는데, 터치가 길게 나오면서 수비에게 차단되는, 그런 좀 허무하게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가 동점골이 됐다면 토트넘이 후반전에 조금 이제 동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결정적인 기회를 클루세스키가 놓친 다음에 오히려 쐐기골을 내주게 됐어요. 전반 추가 시간 4분이었는데 센터백인 수타가 길게 넘겨준 공을 이제 이헤아나초가 이어받았고, 또한 이헤아나초가 다이어를 앞둔 상태에서 충분히 이제 수비수가 제어하고 있다고 본 상태에서 두 번의 볼 터치에 이어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차 넣으면서 3대1을 만들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기대 득점값은 오히려 토트넘이 앞섰어요. 1.06골이었고 레스터시티가 3골이나 넣었음에도 개인적인 능력을 통한 원더골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슈팅 숫자를 보자면 레스터시티가
8대7로 앞섰고 유효 슈팅도 5대2로 앞섰거든요. 결국에는 토트넘도 기회를 많이 가져가지긴 했지만 그 기회들을 살릴 수 있는 결정력이 부족했다. 손케 듀오가 그런 결정력을 토트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손케 듀오 쪽으로 슈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격 패턴이 아니라 이 선수들은 꽁꽁 묶이고 이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슈팅력이 안 좋은 선수들에게만 기회가 좀 이어지면서 결국엔 레스터시티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전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에도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54분에는 경기 내에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남팔리스 맨디의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차단하는 정말 좋은 전방 압박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치고 들어가다가 슈팅 타이밍을 놓쳤어요. 조금 빠르게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다면 또 레스터시티전의 이전 모습들처럼 좀 골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인 선수에게 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 케인 선수가 슈팅한 것도 수비에 몸에 맞고 무산이 됐는데 어찌됐거나 이 패스 타이밍도 늦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에 걸려서 이 장면 자체는 기록으로 남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토트넘의 공격은 무디었고 레스터시티의 역습이 날카로웠는데요. 58분에도 포로와 탄강가의 이 부실한 수비력을 공략한 레스터시티의 왼쪽 측면 공격이 날카로웠어요. 크리스탄센이 오버래핑하면서 반스에게 공을 내줬고 반스가 문전 왼쪽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한 것 포스터 골키퍼가 선방을 했는데요. 61분에 또 한 번 토트넘의 악재가 찾아옵니다. 남팔리스 맨디와 경합을 하던 벤탄쿠르 선수가 이제 충돌 상황에서 디딤발이었던 왼쪽의 무릎에 조금 이제 뒤틀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크게 고통을 호소했고 또 좀처럼 일어나지 못한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 장기 부상 아닌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이라면 이 선수가 65분에 교체가 되면서 걸어 나갔다는 것 정도입니다. 걸어 나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몸 상태가 그 뒤에 더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 큰 부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어찌됐거나 파페사르가 들어와서 이 자리를 채웠는데 그리고 나서 중원이 더 헐거워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레스터시티가 이제는 더 추가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68분에는 크리스티안센의 오버래핑에 이은 반스의 크로스를 이헤아나초가 헤더로 연결한 것이 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크리스티안센 선수가 사실은 좀 수비력이 좋은 레프트 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와 탄강가의 이 뒷공간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좋은 오버래핑을 보였었고 그럴 수 있었던 게 또 크로스 능력과 돌파력을 갖고 있는 반스와의 연계 플레이 또 메디슨도 또 왼쪽 지역으로 많이 와서 가담을 해주고 이헤아나초도 좋은 위치 선정으로 문전에서 잘 움직여주니까 계속해서 이런 조합 플레이에 의해서 토트넘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69분에 좋은 활약을 펼쳐왔던 맨디를 쉬게 하는 여유까지 부렸는데요. 은디디가 교체 투입이 됐고 또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은디디의 활약이 또 좋은 장면이 나왔어요. 70분이었는데 은디디가 이제 토트넘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이어진 이헤아나초의 돌파 그리고 스루 패스를 통한 반스의 슈팅이 골로 이어지면서 4대1의 쐐기골이 나온 줄 알았는데 VAR 판정을 통해서 이 이헤아나초의 패스에 이은 반스의 침투가 이어질 때 발이 조금 앞서 있었다. 오프사이드다라는 판정이 나와서 이 골은 취소가 됐습니다. 4대1이 됐다면 완전히 토트넘이 넉다운이 됐을 텐데요. 이 골이 취소되고 나서는 조금은 기세를 올렸어요. 특히 74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단독 돌파를 통해서 좋은 길을 만들어냈는데 수타 선수가 또 한 번 노골적으로 유니폼을 잡아채면서 또 경고가 나왔고 또 좋은 위치에 프리킥을 얻었는데 다이어가 슈팅을 했는데 이게 역시나 수비벽을 맞고 허무하게 우산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좀처럼 프리킥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은 계속해서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 됐고 시간이 흐르니까 75분에 선수 교체를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어요. 페리시치와 포로가 이날 좌우 윙백으로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빼줬고 또 탄강가도 부진했기 때문에 빼주면서 히샬리송 로얄 산체스를 투입하고 전술을 4-4-2로 바꿨습니다.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총공세에 나섰는데 이에 대응했던 레스터시티는 테테와 이헤아나초를 77분에 빼고 바디와 프라이트를 투입했는데 전술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많이 쪘던 선수를 쉬게 하면서 이미 이겼으니까 좀 다른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약간 이런 의미의 토트넘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교체였습니다. 토트넘은 교체 투입을 하고도 살아나지 못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79분에 쿨루셉스키를 빼고 단주마를 투입을 했는데요. 오히려 골은 레스터시티가 넣었어요. 82분에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반스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역시나 다이어를 앞에 둔 상태에서 다이어가 달려들지 않으니까 심착하고 정확하게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연결해서 골문 구석을 찌르면서 무효화된 골 속에서도 결국에는 4대1로 쐐기를 박았고요. 그런 레스터시티는 이제 승기를 굳혔기 때문에 87분에 메디슨을 빼고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히카르도 페레이라까지 교체 투입을 하면서 결국엔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정말 최근 3연승으로 기세가 좋았고 레스터시티가 올 시즌 부진한 팀이었기 때문에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충격 패배 그리고 올 시즌 최악의 패배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콘테 감독이 돌아왔던 것이 오히려 최근에 토트넘의 변화라든지 리프레시라든지 새로운 그런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안 좋았던 모습으로 회귀시키는 악재가 되고 말았는데요. 선발 전략부터 교체 카드 타이밍부터 모든 면에서 콘테 감독의 악수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기세를 잃게 됐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너무나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 경기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2월 15일 수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후에는 첼시와 비긴 웨스트햄이라든지 또 지금 런던 더비 라이벌인 첼시라든지 결국 물러설 수 없는 경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대, 특히 맨시티를 이겼던 기세라면 레스터전도 이기고 밀란전, 웨스트햄전, 첼시전 다 좀 승리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상황인데 이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의 내용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금 토트넘에 대한 위기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 토트넘이 극복할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역시 좋은 몸놀림을 보이면서도 팀에서 전술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부진을 했는데 밀란전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 너무나 좀 답답한 전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정밀한 분석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다음 영상에서 더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